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오늘은 터프 제품 중에서 가장 리뷰 요청이 많았던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R7 4800H가 장착이 되어 있고 RTX 2060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된 제품입니다. SSD는 1TB가 장착이 되어 있는 이 제품의 모델명은 FA506IV-HN303 모델입니다.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R7 4800H로 AMD 르누아르 시리즈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CPU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대박일 거다, 이런 예측을 많이 하시는 모델이죠.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RTX 2060이 장착이 되는데 인텔 플러스 RTX의 조합은 사실 발열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비해서 얼마나 성능이 안정적일지에 대한 기대를, 많은 궁금증을 안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제품의 상세 스펙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상세 모델명은 TUF-A15 FA506IV-HN303 모델입니다. CPU는 AMD 르누아르 R7 4800H가 장착이 되어 있고, 메모리는 DDR4 16GB 3200MHz 1개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2060 GDDR6 6GB 제품이 탑재되어 있고, SSD는 NVMe 1TB가 기본 장착이 되며 NVMe 추가 장착이 가능한 여분의 슬롯을 제공을 합니다. 모니터는 15.6인치 광시야각 패널이고, 색재현율은 NTSC 45%의 밝기 280니트의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90Wc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 무게는 2.3kg으로 표기를 하지만 정확히 2.38kg 정도 됩니다. 이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145만 9천원입니다. 터프 제품의 외관이랑 확장 포트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 제품은 CPU랑 그래픽카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히트파이프의 구성도 조금 다르고, 이 제품은 배터리가 90Wc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스토리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FA506II 모델과 이 모델을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R5 4600H에 GTX 1650ti가 탑재된 FA506II HN195 모델이고요. 이 사진이 R7 4800H에 RTX 2060이 장착된 FA506IV HN303 모델입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 많이 다르죠.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바로 히트파이프입니다. 아무래도 R5 4600H에 GTX 1650ti를 가진 FA506II HN195 모델보다는 R7 4800H에 RTX 2060을 가진 FA506IV HN303 모델이 전반적으로 히트파이프 구성이 더 충실합니다. 그래픽카드 쪽의 구성도 외부로 빠지는 히트싱크가 한 열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CPU와 그래픽카드의 히트파이프가 따로 떨어져 있었다면 조금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시네벤치 테스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배터리 부분이죠. 15.6인치 제품인 FA506에서는 RTX 2060이 장착이 된 제품만 배터리가 90Wc 제품이 장착이 되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48Wc 배터리가 장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품 구매 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배터리가 90Wc로 커졌기 때문에 FA506IV HN303은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NVMe SSD를 추가 장착할 수 있는 여분의 슬롯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히트파이프 구성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ROG 시리즈에서 이제 한 획을 그었던 스트릭스 G 모델 G731GU와 거의 히트파이프 구성이 비슷한, 그의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는 정도 수준의 히트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실제로 90Wc로 배터리가 커졌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달 수 있는,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NVMe를 장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이 제품은 실제로 좀 배터리가 커졌기 때문에 이동성을 조금 더 보장을 한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만큼 성능이 잘 나오는지 성능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네벤치 R20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인텔의 i7 9750보다는 월등히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멀티코어 점수는 4219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줬고요. 시네벤치 구동 중에 CPU 최고 온도는 86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CPU와 그래픽카드의 히트파이프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카드의 온도가 약간씩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로 시네벤치 구동에서는 그래픽은 거의 일을 하지 않는 유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CPU의 온도를 따라 약간씩 온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최초 52도에서 마지막에 57도까지로 약간 열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건 CPU의 열기가 히트파이프를 통해서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사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3D마크 바이오 스트라이크 테스트 점수입니다. 성능 모드에서는 피직스 점수는 19627점, 그래픽카드 점수는 16143점, 전체 점수는 14915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터보 모드에서는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피직스 점수가 2063점, 그래픽카드는 16713점, 전체 점수는 15454점으로 5%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 시 온도는 터보 모드일 때 CPU의 최고 온도는 94도, 그래픽카드 최고 온도는 76도로 인텔 플러스 RTX 조합과 비교했을 때 발열 관리가 상당히 잘 되는 모습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정리를 해보면 R7 4800H의 시네벤치 점수는 4219점으로 지금까지 테스트한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세대 i7 9750H가 최고 3043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를 한다면 1200점 이상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 10세대인 i7 10875H를 107W 상태에서 테스트했을 때 3541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20% 가까이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i7 10875H를 107W로 테스트했을 때 100도를 넘는 온도를 보여주었던 부분 기억하실 거고요. 그리고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피직스 점수를 보더라도 R7 4800H는 2063점이고 i7 10875H의 점수는 19347점으로 근소한 차이지만 앞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세대인 i7 9750H의 15709점보다는 4500점 이상 앞서고 있어서 성능으로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CPU 성능을 봤을 때 시네벤치는 4219점으로 사실 4200점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i7 9750H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게임이 안 되는 정도 수준이고, i7 9750H 같은 경우에는 R5 4600H보다도 성능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9세대 CPU랑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10세대 10875H랑 비교를 하는 게 맞는데, 10875H 같은 경우도 CPU 성능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CPU 성능으로 봤을 때는 일단 르노아르 시리즈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온도 같은 경우에는 94도면 사실 낮은 편은 아닙니다. 조금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인텔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이전에 다른 제품들도 많이 판매를 하면서 봤지만 아마 쓰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94도 정도 수준으로 찍어버리면 스로틀링이 팍팍 걸려요. 아래로 툭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데, AMD CPU 같은 경우에는 94도를 그대로 쭉 유지를 하면서 가지만 스로틀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94도까지 올라갔다가 스로틀링이 걸려서 80도대로 떨어지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인텔 CPU를 사용을 하다가 94도로 계속 올라가 있는 거를 보니까 발열이 더 심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추후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랑 분석을 해서 이제 다시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성능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온도가 쭉 가는 걸로 봤을 때 온도는 높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더 사용을 해보면서 리뷰를 추후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